오늘 퇴근길 토론의 주제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품을 사고 판다거나 어떤 일을 해달라고 영역을 사고 팔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 만나는 두 경제 주체는 사업자와 소비자 둘이죠. 물론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부라고 하는 또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비자들이 가져야 할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권리들이 소비자에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법률의 이름이 바로 소비자기본법입니다. 원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2007년경에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을 해서 이름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전부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8대 권리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반드시 소비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8가지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권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소비자가 상품을 사가지고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장난감을 샀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우리 아이가 다쳤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소비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의 권리, 안전해야 할 권리라는 거죠.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영역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의 권리. 이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이 일종의 제조물 책임법, 그것이 바로 안전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잘못됐으면 그 물건의 하자를 말하고 그 물건에 대한 교환, 환불 이런 것들을 받으면 되지만, 그 구입한 물건으로 인해서 물건이 잘못돼 가지고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 결함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제조물 책임이고,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가장 최근에는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3배까지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 소비자의 권리인 안전의 권리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의 권리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마다, 상품마다 그 상품의 성분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상품의 내용이 뭘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알 필요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되겠죠. 소비자의 알 권리, 그것이 소비자 기본법상 두 번째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알 권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는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내가 무슨 상품을 사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상품을 살 건지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 물건을 사라고 강요받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품을 소개받은 데서 살 의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고 살 수도 있고, 장소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회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대리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 시장에서 살 것인지 인터넷으로 살 것인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권리, 선택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소비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선택의 권리였습니다. 자, 네 번째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의 권리는
그 상품에 관한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는 영역을 제공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렇다면 그 소비자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반영시킬 권리가 있죠. 또 국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소비자의 권리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의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죠. 보상을 받을 권리는 상당히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그 상품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 상품 자체의 손해일 수도 있고 또 상품으로 인한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보상받을 권리,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소비자의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 이것이 다섯 번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권리는 소비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여섯 번째의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로서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교육을 해야 될까요? 사업자, 판매자든 제조자든 사업자도 교육을 해줘야 되고, 국가와 정부에서도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여섯 번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이용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 행사가 많이 있죠. 개별 구체적인 교육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단체에 관한 권리입니다. 단체.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단체를 구성해서 소비자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소비자 기본법에는 단체를 조직할 권리, 단체 조직권과 그 다음에 단체로 활동할 권리, 단체 활동할 권리를 두 가지를 단체권의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의 단체권은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결권과 단체 활동권만 보장이 되어 있다. 좀 개정을 해야 되겠죠. 단체 교섭권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권을 소비자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죠. 음식이라면 위생 환경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쾌적해야 될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영어로 sustainable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환경권도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기본법에는 8가지의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른 또 소비자의 권리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8가지의 권리 안에 다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래서 비교법적인 어떤 고찰이 좀 필요한 것이죠.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퇴근길 토론,
퇴근길 혼토의 주제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